태양뿐 아니라 다른 별들도 곁에 외계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지난 2019년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만 4,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모든 별들이 외계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외계 행성은 전혀 드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이 외계 행성들은 전부 우리 은하계 안에 포함된 세상들 뿐입니다. 지름 10만 광년의 거대한 우리 은하의 지도 위에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을 전부 찍어보면 사실은 우리 태양계 주변의 좁은 영역 안에서만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죠. 애초에 우리 은하 바깥에 다른 외부 은하들은 수백만, 수천만 광년 넘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외부 은하 속의 개개의 별들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겠죠. 물론 우리 은하 속 별들뿐 아니라 다른 외부 은하 속의 별들도 외계 행성들이 잔뜩 깔려 있겠지만 실제 관측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천문학자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외부 은하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은하도 아닌 외부 은하에서 발견한 놀라운 외계 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최고의 탐정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떠오를 텐데요. 케플러는 멀리 떨어진 다른 별 곁에 외계 행성이 맴돌면서 주기적으로 별빛을 가리는 현상, 트랜짓 현상을 활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냅니다. 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들을 찾아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낸 외계 행성 중 가장 멀리서 발견된 건 어떤 곳일까요? 케플러 443B는 지구에서 약 2,4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플러로 발견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멀리 놓인 행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정도 먼 거리로도 우리 은하 전체 사이즈에 비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잦은 고장과 연료가 다 떨어지면서 은퇴한 케플러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케플러의 동생 테스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테스 역시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맴돌면서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죠. 그런데 테스가 탐색하는 우주는 케플러 때와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테스는 케플러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웃한 별들 위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죠. 사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들을 탐색하기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 역시 외계 행성이 이렇게나 흔할 거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케플러 관측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천문학자들은 펀딩을 더 받기 위해서 케플러가 올라가기만 하면 외계 행성을 한 100개는 찾을 겁니다 라고 뻥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 본인들도 케플러가 올라가더라도 한 10여 개 정도 찾지 않을까 싶었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종의 허세를 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100개는 찾을 겁니다 라는 허세가 우스워질 정도로 케플러는 무려 4,000개를 육박하는 외계 행성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흔하게 외계 행성들이 발견될 거라곤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백두자리 부근의 특정한 방향만 쭉 정조준해서 그 특정한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별까지 샅샅이 외계 행성을 뒤져보았죠. 외계 행성들이 이렇게나 흔하게 또 이렇게나 가까운 별에서도 발견될 거란 걸 몰랐던 천문학자들은 가능한 많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거리가 먼 별까지 뒤져보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별들이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다시 보다 더 가까운 이웃별들에게 주목하고 있죠. 케플러가 찾아준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수백, 수천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류가 방문하기는 어려운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가까운 수광년 정도의 가까운 이웃별들 위주로 다시 외계 행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수광년 거리 역시 아직은 당장 방문이 불가능한 거리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미래가 되어서 우주여행 기술이 발전한다면 수천 광년 거리의 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스 우주망원경은 케플러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좁은 범위의 우주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테스는 벌써 2,000개에 달하는 외계 행성 후보 천체들을 골라내고 있죠. 우리 테스 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다시 보다 더 가까운 이웃별들에서 외계 행성들을 찾는 동안 최근 놀랍게도 아주 역대급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외계 행성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심지어 우리 은하 안에도 속해 있지 않죠. 우리 은하에서 무려 2,3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거대한 나선팔로 휘감겨 있는 크고 아름다운 소용돌이 은하 M51에서 발견된 행성이죠. 지난 2012년 9월 20일 천문학자들은 찬드라 X선 망원경을 활용해서 아주 강렬한 X선 섬광을
현상을 토해내는 흥미로운 별을 하나 포착합니다. 바로 M51 ULS1이라는 별이었죠. 이곳의 X선은 아주 무거운 별이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과 함께 이루고 있는 쌍성에서 방출되고 있었죠. 바로 곁에 있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무거운 별의 물질이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뜨겁게 달궈진 먼지 구름들이 아주 강렬한 X선을 뿜게 됩니다. 이 쌍성은 소용돌이 은하에서 가장 강렬한 X선 섬광을 내보내는 곳 중 하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이 X선 신호가 주기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보통 다른 평범한 별들은 행성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거대합니다. 그래서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더라도 행성의 실루엣에 의해서 가려지는 별빛의 양은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훨씬 높은 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은 행성에 비해서도 훨씬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행성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앞을 가리고 지나간다면 그 모습이 통째로 가려지게 됩니다. 처음 이 현상이 포착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이 주기적으로 깜빡거리는 X선 비콘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찬드라 X선 망원경은 훨씬 더 긴 템포의 긴 주기의 변화만 감지할 뿐 이런 짧은 주기의 변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려 8년이 지난 뒤에서야 천문학자들은 그간 찬드라 망원경의 데이터베이스에 묵혀있던 이 흥미로운 신호를 드디어 발굴하게 된 것이죠. X선 신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려지는지를 보면 블랙홀, 중성자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사이즈를 알 수 있죠. 관측된 결과를 보면 약 3시간에 걸쳐서 이 식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토성보다 살짝 덩치가 큰 행성이 이 별 곁에서 지구 태양 사이 거리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거리를 두고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사실 이번 발견보다 앞서서 우리 은하 바깥 다른 은하에서도 외계 행성의 존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약 6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 중심의 밝은 퀘이사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관측했는데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퀘이사와 지구 사이 약 38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서 그 중력으로 퀘이사의 빛을 왜곡시키고 있는 은하 속에 한 무리의 외계 행성이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은하 속에 달부터 목성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외계 행성들이 약 2000여 개가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은하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 주장했죠. 사실 우리가 보통 외계 행성이라고 하면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처럼 중심에 별을 두고 그 별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행성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중력 렌즈로 확인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중심에 별 없이 그냥 혼자서 덩그러니 우주 공간을 표류하는 떠돌이 행성들이 많습니다. 떠돌이 행성에 대해선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용돌이 은하 M51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M51 ULS1B는 혼자서 덩그러니 떠돌아다니는 유목 행성이 아니라 지구처럼 중심에 별을 두고 그 곁을 맴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외계 행성의 모습이었죠. 물론 중심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아주 독특한 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 은하에서 처음으로 떠돌이가 아닌 별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 첫 번째 외계 행성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특별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뿐 아니라 다른 멀리 떨어진 외부 은하 속에서도 외계 행성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나 먼 곳이라면 아무리 인류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방문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23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이곳에 누군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이제 갓 유인원들이 출현하고 아직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두 대륙이 맞붙지 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의 지구를 보게 될 겁니다. 소용돌이 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보기에 지구는 아직 흥미로운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은 지루한 행성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정말 생명이 탄생하고 지적 문명까지 도달하는 건 정말 희박한 확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 전체에서도 그런 행운을 맞이한 건 우리 지구가 유일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뿐 아니라 다른 외부 은하에도 실제로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각 은하마다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 단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만 그런 은하들이 수천억, 수조 개가 깔려있죠. 이처럼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별들이 너무나 멀어서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기에 겁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거대한 우주 속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죠. 우리를 웃기고 또 우리를 울리는 이 얄미운 우주의 밀당, 이 우주의 희망 고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외로움을 떨쳐내줄 또 다른 친구를 결국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